안녕하십니까. 바니형TV의 바니형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메이저리그에서 가능성 있는 어린 선수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교육에서 어린 나이에, 즉 중학교 정도의 나이에 전공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연구 분야에서 어린 나이에 기업에 입사하는 것, 그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기업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지금 신입사원을 갖다가 기업은 신입사원을 선택을 하는데요. 신입사원을 갖다 대부분 보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갖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직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경력직 사원을 갖다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두 가지를 통해서 사원을 선택하는데요. 하나는 신입사원, 하나는 경력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신입사원 중에서 기업의 연구 분야 쪽에서 빠른 선택을 하자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기업은요, 연구 분야, 제조 분야, 영업 분야, 관리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신입사원을 선택하는데 지금처럼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연구 분야에 있어서 12살, 13살 정도 되는 어린 학생을 기업이 저 어린 학생은 우리 연구 분야에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다 기업이 갖는다면 12살, 13살에 그 어린 학생을 기업이 입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그 어린 학생을 갖다 입사시킬 수가 없죠. 이유는 제조, 영업, 관리 분야에서는 10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의 한 분야, 연구 분야에서만 12살, 13세 기업에 맞는 그런 어린 학생을 기업의 연구 분야에 입사시키자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구 분야는요, 10대 때 극대화됩니다. 그 이유는요, 호기심과 순수성이 10대 때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과 순수성은요, 인간의 창의력과 친합니다. 호기심과 순수함은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호기심과 순수함은 기존 기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순수함은 학문의 한계, 지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연결됩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호기심과 순수함이 극대화되는 15세에서 25세 그 사이에 가장 극대화됩니다. 특히 인간의 창의력은요, 제가 수많은 사유를 통해서 얻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15세에서 21세 때 가장 극대화됩니다. 그때 그 나이에 준비가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2세나 13세 마음에 드는 저 학생은 우리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연구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메이저리그에서 그랬듯이 18세의 그 어린 선수에게 엄청난 계약금을 주고서 그들이 얻는 게 뭡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돈을 얻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메이저리그를 얻죠. 그리고 교육에서도 6세 빨리
중학교 정도 되면 전공 분야를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즉 메이저리그, 교육, 그리고 기업의 연구 분야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도대체 15세에서 21세, 즉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는데 도대체 이걸 갖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갖다가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12세에서 13세 기업에서 마음에 드는 저 학생의 능력은 어리지만 우리가 데려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리고 그 학생이 그 교육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갖게 되면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창의력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12세, 13세 때요, 회사가 연구 분야에 맞는 학생을 신입사원으로 입사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메이저리그처럼요, 계약금으로 몇억 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당연히 그런 그 어린 학생을 그 기업이 데려갈 때는 당연히 계약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5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계약금을 갖다가 지불하고요, 그 학생을 직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3, 4년에 걸쳐서 그 학생에게 그 회사가 원하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 4년 정도면요, 뛰어난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3, 4년 정도요, 그 회사에서 그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요, 그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가 끝납니다. 그러면 15세부터 25세 사이에 10년 동안,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15세부터 21세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업이 알고 있는 그 연구 지식을 갖다가 15세, 16세의 그 학생이, 그때는 직원이죠. 그러니까 어린 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어린 직원이 이미 마스터했어요. 그 뒤에 그 어린 직원의 창의력과 그가 알고 있는 축적된, 그 회사에서 가르쳐준 축적된 지식이 결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창의력이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12세나 13세가 되는 훌륭한 학생을 갖다가 계약금을 갖다 하면서 신입사원을 받아들이고요,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그 회사가 알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그 학생에게 교육시키면 그 학생은 3년이나 4년이면요, 그 회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세에서 21세, 그리고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에 극대화되는, 그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그 시점이 맞물리게 되면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한국 기업이 적용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은요, 5년에서 7년 사이에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16세 전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세 어린 학생을 갖다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4년 동안에 그 어린 학생이 그 반도체에 대해서 모를 것 같습니까? 습득 능력이 왜 강하냐면 어릴 때는 스펀지하고 똑같습니다. 학습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아주 그냥 물을 쫙 빨아들여요. 그러면 4년 정도면 반도체의 분야도, 연구 분야도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화되어 있는 쪽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뒤에는 그 학생이 그쪽 분야에서 최강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 학생을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지 못합니다. 16세 반도체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치면 그 학생을 갖다가 따라올 연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16세부터 25세 사이에 그 연구원이 뭘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10대가 갖고 있는, 그리고 최소한 20대 초까지 갖고 있는 인간의 순수성, 그리고 인간의 호기심과 그 지적인 능력이 연결될 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학생은요, 다른 수많은 그 기존의 30대, 40대들이 그 연구들이 보는 거하고요, 보는 시각 자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30대나 40대 정도 되는 연구원들은요, 직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뭐 기타 등등 뭐 사회에 이미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요, 15살에서 25살 그 사이에 연구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 없어요. 술, 담배에 쩔지도 않아요. 그 사회적인 경험도 없어요. 욕망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10대 말에 있는 것은 호기심과 순수함입니다. 그 호기심과 순수함이 바로 그가 기업에서 그에게 가르쳐준 지식의 축적과 연결될 때, 그때 기술의 진보의 폭발력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기업에서 현실화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은 다른 기업들, 대한민국 외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10년에 개발할 거 우리는 1, 2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살에서 25살 사이, 즉 15살에서 20살, 21살의 그 사이에 지적인 능력이 이미 지식이 축적이 끝나고 창의력 분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연구원이 있다고 치면 그 연구원의 힘은, 그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힘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인류 문명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그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건 미국이죠.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건요,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럼 보통요, 뭐 25이나 뭐 그 정도에서 시작하죠. 뭐 거기는 군대를 안 가니까요. 그러면 보통 한 뭐 23살, 24살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빠릅니까? 기업의 연구 분야에서는요, 우리가 미국보다 10년은 빠릅니다. 근데 10년이란 기간이 아주 중요한데요. 뭐냐면,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15세부터 25세 사이. 근데 미국 회사는 그 23세부터 24세부터 입사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가져올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제도와 법률화해서 대한민국 기업에게 그대로 시행하는 기초와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 대한민국 기업은요, 미국 그 기업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교육은 미국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갖다 다 쓴다고 그래도요,
대한민국 교육은요, 미국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몇 가지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의 발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다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것의 근본은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토론식 교육의 힘입니다. 반복적인 토론식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자면은 토론식 교육의 장점은 지식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됐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창의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들은 빨리 시작하게 되면 22살이나 23살에 시작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업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들보다 10년 빨리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한 10일 정도 지났으니까요. 아니, 여기서 멈추고요.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나보세,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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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